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읽어주는 선생님, 매스루키 강지훈 선생님입니다. 구멍난 수학을 구하는 단기학습 9구단,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배울 내용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볼 텐데, 소수합성수 거듭제곱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할 때, 약간의 설레임, 약간의 동반된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수학이라는 게 제대로 천천히 배우면, 또 깊이 있게 배우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마음 편하게 먹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이 9구단을 선택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 옳았다, 맞았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학은 구멍 난 채로 갔을 때 그 구멍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 구멍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학문입니다. 반드시 모르는 부분 없이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고 여기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잠시 후에 내용 설명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일단 소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야, 소수. 우리가 소수를 한자로 한번 봅시다. 소수 이렇게 쓴대. 그지? 요 정도 한자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그잖아. 아, 여기 소자 알아요, 선생님? 이거 뭐야? 이거, 그죠? 흰소, 이런 거예요. 꾸밈 장식 없는 소, 이런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지? 소자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인데, 자, 선생님이 요 소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얘기하자면, 원소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죠? 원소 할 때, 이 원자가 근원 원자에 소자가 요 소자를 그대로 딱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요소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요소. 근원을 이루는 요소가 원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외웠죠. 뭔데? 어떤 거를 막 잘랐을 때, 최소 단위의 성질을 갖는 게 원소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오케이. 그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수를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것이냐? 우리가 배우는 이 프라임 넘버 소수는 바로 뭐냐면 수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수를 쪼갰을 때 무엇이 돼주는 수, 어떤 성질을 갖는 수, 이렇게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소수를 대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수라는 우리가 최소 단위 수를 배울 때 이 정수를 막 잘라내 본다는 거야. 막 잘라냈더니 아주 잘게 잘랐을 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친구를 하나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바로 소수였어. 다시 말해서 소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정수의 속성을 알 수 있어. 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소수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소수 우리가 수학책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렇게 배우죠. 뭐라고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없는 수이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수,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볼 텐데,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수를 쭉 띄워놓고서 어떤 게 소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1 곱하기 어떤 수로만 표현이 되고, 다른 형태, 다시 말해서 어떤 수와 어떤 수의 형태인 요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1 곱하기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요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소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한번 쭉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은 좀 빼놓도록 합시다. 1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 1 곱하기 1 여기까지 왔다고. 2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는요. 2 곱하기 1이에요. 요렇게 되죠. 그죠? 자기 자신과 1의 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겠죠. 3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이죠. 자기 자신과 1의 곱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4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4 곱하기 1이요. 좋아요. 하나 더 있니? 그래. 좀 잘하는데? 뭐도 있어요. 2 곱하기 2도 있잖아. 그럼 4는 뭐더라? 선생님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5 어떻게 돼? 5 곱하기 1입니다. 표현하는 다른 방법 있어? 없죠. 그러면 얘도 그냥 두자고요. 자, 6 한번 볼게요. 6 곱하기 1도 있어요. 그런데 6 곱하기 1 이외에 뭐도 있냐면요.
2 곱하기 3도 존재해요. 그러면 얘는 뭐더라? 역시 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7은 어때? 7 곱하기 1이라는 요 하나의 표현밖에 안 되고요. 8은 어떻게 돼요? 역시 8 곱하기 1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뭐 2 곱하기 4도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1과 자기 자신 외에 곱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으니까 넘치죠. 그래서 어때? 얘는 또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9는 어때요? 당연히 자기 자신과 1의 곱의 표현도 있겠지만 3 곱하기 3이라는 표현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뭐에서는 탈락이다. 소수 조건에서는 탈락이다. 10이라는 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있어요? 5 곱하기 2도 있고요. 그죠? 자, 요거밖에 없나? 오케이. 요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때? 얘도 뭐는 아니에요. 소수는 아니에요. 요렇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 봤더니 2, 3, 5, 7 요거가 우리가 뭐다? 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1은 우리 이제 뒤쪽에서 할 얘기지만 소수의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쭉 정리했을 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수의 개수가 2개란 얘기야. 1과 자기 자신이니까 얘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2개예요 라는 뜻인데 1, 1이라는 거는 약수가 1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소수라는 조건에선 벗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살핀 건 뭐냐면 1부터 10까지와 관련된 소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소수가 어떤 것이었더라? 우리가 쭉 찾아봤더니 2, 3, 5, 7이었더라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죠? 2, 3, 5, 7은 뭐예요? 소수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부터 우리가 10까지 봤을 때 소수가 아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아닌 친구라는 건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1과 자기 자신 외에 또 다른 약수, 또 다른 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었죠.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수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합성수는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한다. 어떤 거를 성질을. 아까 얘기했지만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 단위의 수가 소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합성수라는 건 뭐야? 성질을 갖고 있는 소수를 합해서 만든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합성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서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를 다룰 때.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실제로는 긴 거, 기다란 말이 좀 웃기겠지만 맞는 거, 옳은 거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하고 즉 지워버리면 나중에 보이는 수가 뭐더라? 합성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 소수를 지운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어떻게 1과 자기 자신은 밖에 약수가 없는 소수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뭘 지우면 1을 지우게 되면 나머지 남는 것들을 합성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사실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아니다란 개념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배운 내용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음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말하세요. 이랬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봐봐. 합성수는 소수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기준은 소수야. 여기 있는 수 중에 나는 소수를 찾을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럼 소수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냐면 첫째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적으로 보면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없어. 왜 약수가 없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약수 표현인데 요 경우가 오직 한 가지야. 그래야 소수야. 이렇게 됐다는 거였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약수는 몇 개여야 되냐면 기본적인 성질이 2개여야 돼. 여기에서 뭐가 빠지게 되냐면 1이 제외되는 요소가 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를 구별해내면 뭐가 보이더라? 이 소수를 구별해냄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합성수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뭔데? 나는 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들 중에서 뭐만 찾을 거야? 소수만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7은 7 곱하기 1밖에 안 되잖아. 아, 우린 얘를 소수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소수예요. 자, 선생님이 소수엔 동그라미를 치도록 할게. 동그라미 안 친 게 합성수야. 자, 13은 어때요? 1 곱하기 13. 이거 왜 있니? 없습니다. 오케이.
13도 뭐예요? 소수네요. 오케이. 자, 15는요. 1 곱하기 15. 그 다음에 3, 5, 15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합성수구나. 이렇게 돼요. 소수 아니면 합성수라고 그랬잖아. 자, 17은 1 곱하기 17이죠. 요거 외에 표현이 불가하니까 얘도 소수고요. 그죠? 23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3이죠. 그거 왜 있나 한번 생각해봐. 없죠. 그죠? 얘도 뭐예요? 얘도 소수예요. 이렇게 돼요. 33, 1 곱하기 33. 그런데 뭐도 있어요? 3 곱하기 11도 있잖아. 에이, 안 되겠네. 그죠? 자, 37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37.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안 되겠죠. 오케이? 37. 좋습니다. 자, 43 되나요? 43도 어떻게 돼? 1 곱하기 43. 왜?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도 뭐더라? 얘도 소수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47이죠? 47. 그죠? 47은 어떻게 돼요? 47은 역시 소수가 되겠죠. 1 곱하기 47 외에 없으니까. 자, 53도 어떻게 됩니까? 53도 역시 요거 외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요것도 뭐가 됩니까? 소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 1번을 통해서는 소수를 구별해냈고, 그 구별의 가운데 합성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었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봐요.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배워볼 내용은요, 소수의 구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 혹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앞에 이런 문제를 풀었죠. 근데 어땠냐면 사실 17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살피더라는 거야. 근데 23, 33 쭉 넘어가서 뒤에 넘어가니까 막 불안해져요. 사실은. 아, 이게 소수인가? 소수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지점이 생기셔야 돼요. 옛날 사람도 똑같이 이런 고민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수를 좀 제대로 구별해내고 싶은 방법에 대한 충동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구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에 한 뛰어난 수학자에 의해서 구별법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거야. 에라토스테네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때 좀 수학자들 약간 대머리들 많잖아. 그지? 아, 나도 요새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대머리 될까봐 걱정. 괜찮아, 어때 뭐. 나름 또 멋있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런 게 약간 유럽 느낌 나고 멋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걸 우리 한번 볼 건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좋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소수를 구별하는데 소수는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결국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약수와 배수 관계에서 얘는 뭐냐면 소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어떻게? 약수가 없으니까 요 수의 제일 작은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여기가 2가 된다든지 여기가 3이 된다든지 4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또 다른 약수를 갖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뭐다? 배수라는 개념으로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얘를 접근하게 된 거야. 사실 생각의 전환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요. 일단 소수를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봐봐. 2라는 소수를 하나 구별해낸 거예요. 좋아, 2. 그러면 2가 소수라고 판정되는 순간 2의 배수에 해당되는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을 지우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2를 죄다 반대로 보면 약수로 갖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자신 외에 2라는 수를 약수로 갖게 된다는 얘기야. 아주 똑똑한 생각이죠. 약수의 사람들이 잡혀있을 때 에라토스테네스는 배수로 가버린 거야, 배수로. 그래서 배수로다가 내가 딱 구별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라고요. 오케이?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2의 배수를 지금 싹 다 지운 거잖아. 2의 배수 중에는 뭐가 없더라. 2의 배수 중 소수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밖에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짝수 소수는 2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짝수 소수는 2뿐이다. 2뿐이다. 얘가 그렇게 예뻐. 2뿐이다. 요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다음 숫자, 다음 소수 3이잖아. 3도 소수라는 게 됐을 때 3의 배수 중에 또 지운다는 거죠. 근데 이미 2의 배수를 하면서 지운 게 있어. 3의 배수 중에. 예를 들어서 6, 3, 4, 12 이런 거 이미 다 지워진 거죠. 그럼 어때? 남은 숫자 중에서만 3의 배수를 지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9,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5, 그죠? 21, 그 다음에 27 요런 수를 이런 식으로 지워나갔다는 얘기야. 수들이 벌써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왜? 짝수를 지워버리는 순간 1부터 30까지 중에 반이 이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들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부분은 홀수야. 소수의 99.99%가 다 홀수라고. 왜? 짝수 소수는 2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에서 소수를 찾는 방식 중에 제일 먼저 살피는 건 사실은 짝수인가 보면 돼. 짝수면 2 아니면 무조건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자,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짝수 소수는 2밖에 없어요.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4는 소수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미 지워졌어. 4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는 5라는 수잖아. 5가 소수인가 살피는 거죠. 5 소수예요. 그럼 어때요? 5의 배수를 또 쭉 지우는 거죠. 근데 다 지워졌다고. 그럼 5의 배수 여기 25 하나 지워지는 거죠. 30까지 볼 때. 오케이. 6은 이미 지워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7 뭡니까? 소수 맞죠? 그럼 7의 배수 중에 또 지울 거 찾는 거죠. 그죠? 7의 배수 있어요? 14도 없고, 73, 21도 없고, 74, 28도 없잖아요. 이제 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워진 순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이미 배수여서 소수 자격을 잃은 거거든. 자, 11은 소수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11의 배수 있나요? 여기 또 없잖아. 그럼 없는 거죠. 13은 소수예요? 맞죠? 1 곱하기 13밖에 없잖아. 수가 작을수록 소수를 구별하기가 쉽다고, 사실은.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에 13의 배수를 지워야 되는데 뭐 또 다 지웠습니다. 17은 소수예요? 맞죠? 17의 배수 어떻게 돼? 34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또 없고요. 19 소수입니까? 맞아요. 23 소수예요? 맞죠? 그죠? 29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부터 30까지의 소수를 굉장히 빠르게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건 뭐냐면 소수의 배수로 숫자를 막 지워나가는 겁니다. 막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수들이 많이 지워지면서 남은 수들이 소수인가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30까지 한 결과 중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짝수 소수는 2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정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나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홀짝홀짝 나간다는 거잖아. 홀짝홀짝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가 연속하려면 짝수가 뒤쪽에 붙어주거나 앞쪽에 붙어줘야 되는데 짝수가 뭐밖에 없으니까 2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요 다음 오는 소수 3만 소수가 된다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 말을 둘레둘레 해서 어렵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연속하는 소수는 뭐다? 2랑 3밖에 없다. 2와 3뿐이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수 되게 쉬워요. 소수를 갖고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 미안합니다. 중학교 문제 한 문제밖에 못 만들어. 사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밖에 못 만드는데 대부분 그래서 소수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정의와 관련돼서 보통 문제를 묻는다고. 정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최대치의 문제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요 내용도 중학교 언제?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수에 대한 큰 두려움은 버려두시고 핵심 키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한 내용까지 했고요. 이제는 좀 새로운 내용인데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듭한다는 건 반복한다라는 한글이죠. 반복합니다. 뭐를요? 자기 자신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것. 우리가 이걸 거듭 제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16세기에 막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큰 수의 처리나 반복되는 숫자의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 반복되는 곱이죠? 이렇게 될 때 얘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2의 3승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A 이렇게 되는데 A를 반복해서 몇 번 곱했습니까? 4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요거 3이나 4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수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지수. 그래서 요 지자를 우리가 한자로 보면 뭐냐면 가리키다라는 뜻이에요. 가리키다. 가리킵니다. 그럼 가리킨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 대상이 뭐냐면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이런 뜻이에요. 몇 번 곱해져 있는가. 그래서 이 이름이 지수라는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럼 옆에 영어로 익스포넌트는 뭐냐면 옆에 놨다라는 뜻이거든. 어떻게? 숫자의 옆에다가 숫자를 써서 놓았어요. 이게 지수라는 의미고, 얘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를요? 몇 번 곱해져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려면 요거는 가지처럼 뻗어나와 있으니까 지수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수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룹에, 걸그룹에 선생님이 애정하는 멤버입니다. 아이돌 멤버인데. 자, 요렇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읽는 방법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가장 많이 읽는 거는 3의 7승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원래 3의 7차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의 7몇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두 개는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3의 7승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왜 뭐 차라든지 몇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라는 용어는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제 이런 게 나올 때 몇 차 할 때 우리가 반복되어진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승, 요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승자가 오를 승자입니다. 오를 승자. 오를 승. 우리가 말에 오르는 걸 승마라고 하죠. 그죠? 탑승이라는 용어도 쓰고 차에 오르는 걸 승차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게 오른다는 뜻인데 뭐야? 3의 위쪽으로 7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요. 3의 7승이라는 표현 제일 많이 쓰고, 몇이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열을 배우면 몇 급수라는 개념에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그냥 툭 던져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쫙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얘기한 것도 모르고 그냥 기억 속에 창 남는다? 그거였지?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3을 거듭제곱해서 7번 거듭제곱해서 구한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3을 가르쳐서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얘기해요. 이름 되게 심플하게 지었죠? 얘는 어떻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어요. 익스포넌트. 그 다음에 가지처럼 뻗어나와 있어요. 지수. 이렇게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키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두 번째 문제예요. 자, 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밑과 지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죠. 밑은 정말 밑에 있는 거야. 그럼 1번에 밑에 있는 건 뭐예요? 3이죠. 그죠? 지수는 가지처럼 뻗어나와 있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우리가 앞쪽에 밑을 쓰고 뒤쪽에 지수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5라는 수가 있고요. 가지처럼 뻗어나온 수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은 어떻게 돼요? 3번은 뭐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그죠? 사실은 요거는 11의 1승 정도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밑은 11이고 지수는 몇이에요? 1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4번의 경우도 뒤쪽에 어떤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100의 1승 정도로 보시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그래서 밑은 100이 되는 것이고 지수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는요. 봤더니 밑에 뭐도 올 수 있더라? 분수도 올 수 있더라라는 걸 체크했죠. 7분의 1이 밑이고 얘를 몇 번 곱했습니까? 3번 곱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용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거듭제곱 또는 지수라는 이름의 개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수는 여러분들
친근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키 3번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 그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3의 2승이 6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 3의 2승이 뭐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3의 2승이라는 건요, 3을 어떻게 두 번 곱했습니다란 뜻이라고 얘기했잖아. 3 곱하기 3이 바로 3의 제곱이에요 라는 뜻이지. 그럼 이거 곱하면 몇 나오냐? 9 나오지? 그지? 6이 아니라 9니까 1번은 옳지 않겠죠. 자, 4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뭔가 지수로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게? 밑을 n번 곱한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라는 건 4의 몇 승으로 표현하는 게 맞냐면 3승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뭐 가리키고 있다고 몇 번 곱해져 있는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위쪽은 곱팩인데 아래는 더하기야. 더하기. 깜짝 놀랐겠는데 지금 수업 듣는 여자애들 막 나가기 막 누르고 이미 늦었어 이제. 덧셈이에요. 반복되는 덧셈은 곱하기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7.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얘는 7 곱하기 6은 4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수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를 3번 더한다? 그럼 2를 3번 더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쓸 수 있어?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게 곱하기로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덧셈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인데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분수를 곱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쫙 바를 하나 길게 쓰고 분모는 분모끼리 막 계산한다 얘들아. 그지? 분자는 분자끼리 막 계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5가 분모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5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는 2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의 3승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의 3승분의 2의 3승이라고 써야 되는데 분모에 5라고 썼으니까 얘는 다른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어때? 틀리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정답 나왔네요. 이미 5번이죠. 5번. 그지? 5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2가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의 2승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3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3입니다. 5는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5의 3승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5번이 맞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요. 정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어때?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번 가볍게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소수 배웠어. 소수. 그치? 소수의 특징, 소수의 정의 이런 거 배웠습니다. 소수의 정의는 뭐냐면 1과 자기 자신의 약수가 없어요. 그럼 약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이게 소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해. 어렵지 않지. 그치? 합성수라는 거 배웠어요. 합성수라는 건 뭐야? 성질을 합했습니다. 이 성질이 뭐예요? 소수지. 소수를 합했어. 어떻게 합했어? 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곱해서, 즉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합성수입니다. 그래서 합성수의 특징은 뭐야? 소수가 아닌 수고요. 그 다음에 1도 아닌 수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약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될까요? 한 3개 이상 될 거야. 이런 거 내용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 뭐 배웠어요? 거듭 제곱이죠. 거듭 반복해서 제가요 이런 얘기 하잖아. 자신을 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은 어떤 숫자에 가지처럼 작은 숫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고, 요거를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위쪽에 있는 얘는 위가 아니라 가지처럼 뻗어나왔어요. 지수. 원래 한자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번 곱해져 있는지 요 내용을 했죠. 어때요? 쉽죠? 여러분들 오늘 사실 선생님이 조금 첫날이라 약간 어렵게 수업했어. 여러분들 조금 좀 뭐랄까 좀 세게 수업했다고.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하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이제 맛 봤죠? 좋아요. 자, 이어지는 다음 시간 또 즐겁게 수업할 것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